안녕하세요, 닥터 소입니다. 이번에도 코모공과 흉터 이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코모공은 신의 영역이다, 코모공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관련 글을 찾아보면 이런 글들이 굉장히 또 많고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코가 왜 다른 부위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피부 치료를 할 때 그 어려움을 결정짓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의 질긴 정도예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의 분포, 위치, 그 다음에 피지선의 분포, 그 분포 양에 의해서 피부 치료가 어렵다 쉽다가 결정돼요. 결국 이러한 맥락을 이어보면 피부는 질긴 정도에 따라서 결과물 차이가 꽤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코가 왜 어렵냐? 코는 당연히 피지선 분포가 다른 데 부위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분 배출이 많아서 피부가 지겨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인장 강도가 높다는 뜻이죠. 또 하나, 피하 지방이 일반적으로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있는데 코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있는 게 아니고 진피 사이에 피하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피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피하지방이 있으니까 열 전달을 해줄 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왜? 피하지방이 중간에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코에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했다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많이 해갖고 피하지방이 많이 소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포가 재생될 때 양분을 줄 수 있는 세포들이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재생에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뭔가 조작을 많이 하다가 오신 분들은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코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질긴 정도가 더 질기다, 즉 인장 강도가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 아시겠죠? 이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어떤 레이저로 치료하느냐? 선생님 뭐 이런 레이저로 치료하세요? 저런 레이저로 치료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 답변은 항상 뭐다? 저는 복합 레이저 치료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 가지 레이저를 가지고 콤비네이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코 모공 치료가 왜 어렵다고 하느냐? 레이저 한두 개로 결과물을 만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레이저 한 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레이저가 가진 장점 B를 뽑아내고 이 레이저가 가진 장점 C를 뽑아내고 D를 뽑아내고 E를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장점을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복합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답변은 뭐다? 특정한 레이저 한두 개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레이저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아시겠죠? 특정한 레이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반인들이 질문을 할 때 튀어나온 흉터는 굉장히 치료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하세요. 깎기만 하면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깎는 건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선 시술자가 깎을 때 조금 더 많이 깎아주려다가 무리를 해서 조금 더 깎으면 어떻게 돼요? 파이게 되고 패여요. 코 피부는 패이면 정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선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튀어나온 흉터는 치료가 우선 첫 번째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평평하게 깎거나 살짝 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흉터를 깎았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깎였던 피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원래 상태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올라와요. 울퉁불퉁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얻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즉 튀어나온 흉터는 패인 흉터에 비해서 치료가 훨씬 어려워요. 반대로 패인 흉터는 충분히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켜주면 피부에 텐션이 가해지는 그 높이까지만 피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평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내 피부가 알아서 그 평형을 조절해 주니까. 근데 튀어나온 피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깎았다가 올라오면서 그 평형에 대한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뭐라고? 패인 흉터보다 튀어나온 흉터가 훨씬 치료가 어렵다. 특히 튀어나온 흉터는 치료하다가 패이면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평소에 늘 끼이는 상태인가 치료를 하고 나서 끼이는 상태인가가 좀 다른데, 치료를 하고 나서 피지가 끼었을 때는 우선 당분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 정상인 살이 올라오면서 그 피지를 밀어내서 피부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그 피지는 그냥 자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코 상태가 나쁘고 코 모공 상태가 되게 깊은 사람이 피지가 끼었다. 그것도 당분간은 저는 보라고 해요. 2주나 3주 정도까지는. 2주나 3주가 넘어가는데도 그 피지가 딱딱해지고 박혀있고 이러면 그때는 세안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클렌징 제품을 써서 그 피지를 불린 다음에 살짝 빼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빼고 나면 그 부위가 붉어질 수 있는데, 붉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주고 붉지 않고 그냥 잘 빠졌다 그러면 그냥 경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뺀 다음에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빠진 피지는 또 며칠 되면 금방 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일일이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지켜봐야 될 때는 지켜보라는 거, 억지로 무리하게 빼지 말라는 거. 결론은 코 모공에 피지가 끼었을 때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아셨죠? 코 모공에 피지 같은 게 끼거나 화장품이 끼었을 때 우리가 클렌징 오일을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클렌징 오일로 피지가 일부가 녹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이제 닦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클렌징 오일이 각질층 사이에 있는 지지를 녹여요. 각질층이 이렇게 꽉 서로 붙어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걔 지지를 녹이면 어떻게 돼요? 각질 탈락이 빨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각질이 막 이렇게 거대한 각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미세한 각질이 세안할 때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계속 손상이 되니까 가급적 덜 사용해라. 즉 화장도 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클렌징 오일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피지 연화제 같은 걸로 피지만 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피지 연화제는 피지만 녹이지 않고 각질층 사이에 있는 지지를 다 녹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사용했을 때는 깨끗한 느낌이 나고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쓸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아셨죠? 이분은 20대 후반의 여성분이고 중학교 때부터 코에 피지를 짜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출을 자주 하고, 그래서 계속 코가 조금씩은 넓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은 타 병원에서 압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염증 주사 같은 걸 맞고 나서 코 모공이 너무 커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술 전에는 코 모공이 굉장히 넓은데 시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되게 작아져 있죠. 이렇게 시술 전후 결과가 명확하게 좋아지면 환자의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이저 치료 후에 사진에 있는 주인공처럼 잘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닥터 속만 따라오세요. 2부에 걸쳐서 코 모공과 흉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다음에 더 즐거운 주제,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